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2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상훈님? 저 지난주는 굉장히 바빴어요. 아, 그랬나요? 예. 바쁜 게 좋은 겁니다. 요즘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요즘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럴 때 바쁘다라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 보면. 그래야지 아, 렌즈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카메라도 구매하고. 아, 그럼요. 예. 경기가 잘 돌아야지 정체가 다 잘 가는 거거든요. 음. 비 오고 난 후에 날씨 쌀쌀해졌죠. 이게 갑자기 어, 쌀쌀해지더라고. 그죠? 하루 이틀 좀 더 쌀쌀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이 근데 5월 날씨였대요. 그래요? 일기예보 보니까 24도? 21도? 25도, 예. 그 26도까지도 막 정도까지 올라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더라고.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요? 라이카의 아름다운 렌즈 또는 라이카의 가성비 감 렌즈, 엘마. 음, 오늘은 그래서 뭐 이 기계적인 수치를 오늘은 뭐 가르쳐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라이카의 엘마의 전반적인 스토리 예. 그런 얘기들 하고 이게 사실은 라이카에서 100만 원 밑으로 살 수 있는 렌즈 그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마 엘마고요. 시리즈. 예. 그 이죠. 다음에 라이카를 대표하는 렌즈이기도 해요, 엘마가. 음, 그래서 초창기에 나오고 94년도에 복각 렌즈가 또 생산이 되거든요. 예. M6J라는 카메라 나올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복각이 돼서 나왔었던 카메라 렌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엘마를 아마도 대표하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말씀해 주시고 네. 느껴지더라고요. 가성비는 이제 지금 현재 와서 이제 금액대가 가장 저렴한 렌즈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뭐 성능이 떨어지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방송 후에 후반기에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성능이 떨어지는 렌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엘마의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음, 찾아보다가 너무 많더라고. 샀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재질에 따른 거, 뭐 피트에 뭐 빨간색으로 표시됐느냐, 레드엘마 뭐 그다음에 그런 말이 메타가 있더라고요. 표시되고 뭐 색깔이 어떠냐, 또 L 마운트죠, 스크류 마운트, 예. 스크류 마운트, 그다음에 맨 처음에 사실은 고정형에서 시작을 해요. 음, 그러니까 렌즈 교환이 안 되는 고정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93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스크류 마운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4년도 M3가 발매되면서 M 마운트가 엠마운트도 나오고 같이. 그렇게 해갖고 쭉 74년도까지 가다가 생산이 정지됐다가 94년도에 특별 버전으로 복각 렌즈가 나오면서 다시 재생산을 잠깐 또 했었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는데 그림 좀 볼까요? 사진을 어,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 앞에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렌즈 세 개, 빌려주신 그, 분들이시죠? 그렇죠. 직접 쓰시는 렌즈들 갖고 예. 오셨고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연예원 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에 직접 쓰는 것들 장착해서 갖고 오셔갖고 제가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음, 좌측 거를 보면은 이거는 엘마 초창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재질이 니켈이었어요. 니켈이어 갖고 이거는 스크류 타입의 엘마 니켈 엘마 저기 써 있죠. 50mm f 3.5. 예, 3.5 써 있어요. 3.5짜리 렌즈고요. 중간 거는 이거는 이제 M 마운트용 엘마 2.8짜리예요. 음, M 마운트가 54년도에 M 마운트로 나오지만 근데 초창에 나왔건 F 3.5짜리고 그다음에 3.5. 이제 2.8짜리가 이제 57년도인가? 그때 이제 생산이 되죠. 그래서 그 M 마운트의 2.8짜리 렌즈고요. 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면 엘마 M 1대 2.8 50mm 이렇게 된 건 저거는 복각 엘마. 우리가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생산을 다시 했던 복각 엘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엘마가 역사적으로 보면 1931년도에 스크류 마운트가 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33년도부터 시리얼 넘버를 새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리얼 넘버가 없는 렌즈, 니켈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1933년 전에 생산이 된 렌즈다. 지금 맨 좌측에 보시는 저거 시리얼 넘버가 안 적혀 있는 렌즈예요. 그 전에 예, 33년이죠. 예, 30년도 초반, 31년도, 32년도 초반에 생산한 거의 뭐 스크류의 1세대라고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 마운트에서도 1933년에 같이 이제 크롬 버전, 니켈 버전도 생산을 하고 1933년에 크롬 버전이 생산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1936년도에는 니켈 엘마, 맨 좌측에 보이는 거 있죠? 저 재질, 엘마 니켈이라는 재질이 생산이 중단이 돼요. 저건 중단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크롬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46년부터는 이제 렌즈 코팅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조리개 한번 보실래요? 맨 좌측 거 조리개 한번 보세요. 3.5, 4.5, 6.3, 9, 12.5, 18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준 규격이 아니잖아요. 좀 다른 거. 예, 1946년도 생산되는 엘마 렌즈부터는 국제적 조리개 수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뭐 2, 2.8, 4, 5.6, 8, 11, 16 이 수치를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1년도에 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레드 엘마. 왜 그런지는 그게 모르겠는데. 코팅이 조금 달라요. 그 전에 나왔던 그래요? 이제 블랙 엘마는 싱글 코팅해서 이제 블루 쪽으로 가는 거고, 레드 엘마는 이제 그 피트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크류 마운트의 엘마의 맨 마지막 버전. 그래서 코팅이 엠버 코팅으로 이제 바뀌면서 레드 엘마였고 가장 선호하는 시는 버전이긴 해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954년도에 M 마운트가 출시가 되고요. 57년도에 f3.5 렌즈에서 f2.8 50mm 엘마가 출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히스토리는.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습 이렇게 보죠. 맨 좌측에 니켈 엘마 초창기, 두 번째 게 57년도부터 생산된 M3 마운트, M 마운트죠? 거기에 맞을 수 있는 2.8짜리 엘마. 그 다음에 맨 끝에 게, 오른쪽 맨 끝에 게 복각 엘마. 저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복각 엘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엘마는 사실은 구성이 단순한 구성을 해요. 상군 3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렌즈는. 그러니까 뭐 자이스로 따지면은 뭐 테사 타입의 렌즈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슈나이더 쪽으로 가면 크세나도 이제 테사 타입의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이트랜드로 가면 스코프 렌즈가 이제 그런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기가 3.5, 2.8. 그 다음에 이 엘마는 지금 거는 지금 50mm만 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50mm도 있고 35mm도 있고 90mm도 있고 135mm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밝기들이 어둡죠. 저는 90mm는 많이 봤는데 F4 정도? F4입니다. 90mm는 F4고 35mm 3.5. 그 다음에 50mm니까 이제 밝은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2.8.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률이 상군 3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니콘이나 펜탁스 쪽 쓰시는 분들 보면 팬케이크 렌즈들 보이죠. 45mm나 40mm나 뭐 이렇게 팬케이크 조그만 렌즈들. 그런 것도 상군 3회 보통 테사 타입으로 해갖고 밝기가 2.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롤라이 쪽으로 보게 되면은 40mm, 테사 75mm 2.8 3.5 테사라든가 이런 거 롤라이 중형 롤라이 쪽. 중형. 그 다음에 뭐 35mm 쪽으로 롤라이 쪽 봐도 그렇게 상군 3회 구성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초기 제품 같은 경우는 무코팅이에요. 무코팅이고 이제 아까 것처럼 시스템대로 쭉 가다가 블랙 엘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싱글 코팅을 하는데 그 코팅 색깔이 이제 블루색 쪽으로 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드 엘마.
그 버전 51년도에 생산될 거 스크류 마지막 그 선반짜리 거기에서는 이제 엠버 코팅으로 좀 변화가 되죠. 코팅 색깔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코팅이다, 뭐 싱글 코팅이다, 뭐 색깔이 블루다, 레드다. 레드. 이런 거는 이제 코팅의 이제 특성이라고 보시면은 그냥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물론 나중에 생산된 것들이 좀 더 성능이 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좋을 수 있을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계속 그 발전들을 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 좌측에 있는 니켈 엘마는 이제 초창기 버전이고 중간 거에는 둘 다 크롬이잖아요, 색이. 예.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근데 첫 번째 거 맨 좌측 거는 색깔이 좀 다르죠. 가장 빛나네요. 예. 그래서 저건 니켈 엘마인데 저거는 이제 같은 급일 때 다른 엘마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가요. 그런 이제 희소성이라든가 이제 소장 이런 부분들에서 있고요. 저거는 이제 무코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좀 굉장히 거친 맛들이 있는데 그게 또 엘마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성능 얘기 조금 해드려야죠. 예. 이게 오늘의 주안점이잖아요. 예. 지금 엘마를 이거 엘마를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더 많긴 한데, 우리가 요즘 방송을 가능하면 15분 안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라이카 렌즈들 가격이 싸지 않죠. 그렇죠. 뭐, 밝은 렌즈들은 주미룩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크론. 주미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엘마가 있고, 이제 나중에 또 뭐 엘마 리시라든가 주마론 뭐 이런 몇 가지의 쭉 렌즈 버전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엘마라는 렌즈는 라이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렌즈가 아닐까 보고요. 계속 저희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 이제는 계속 이렇게 말만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외양 생긴 거는 대표한다고 한 단어로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아름답다. 그게 실제로 그래요. 보세요. 니켈 엘마를 바르낙 시리즈에 꽂은 거예요. 바르낙 시리즈가 이쁘죠. 지금 여기 M3도 같이 있는데 같이 보니까 그런데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엘마가 꽂혀지면은 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얘.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쁘어 보여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 앞에서 봐야 돼. 너무 이쁘죠. 예. 나는 그래서 이 렌즈를 되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엘마를 오래도록 갖고 쓰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안 쓴 건 아니고 많이 쓰긴 했죠. 그런데 장시간적으로 보유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M3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예. 2.8짜리 2.8짜리 렌즈.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보여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복각 엘마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해요. 렌즈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나오면은 뒤가 이제 쑥 나와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렌즈로 칭송을 받고 있는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성능 얘기를 좀 해보죠. 엘마는 복각 엘마, 보통 엘마가 복각이 아닌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상태 깨끗한 것들 100만 원 밑으로 사거든요. 상태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라이카 렌즈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렌즈 중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렌즈 중에 하나다. 가성비 좋죠. 밝기가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 2.8 정도 예. 밝은 게 어두우면 3.5 정도 되죠. 근데 예. 우리가 어차피 라이카는 파인더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렌즈가 어둡다고 우리가 보는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어둡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수업에서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성능을 얘기할 때 엘마 렌즈가 부드럽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소프트한. 소프트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엘마 렌즈 절대 소프트한 렌즈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엘마 렌즈는 샤프한 렌즈예요. 소프트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샤프한 렌즈예요. 그 다음에 뭐 해상력이 뭐 떨어진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엘마 렌즈가 다른 렌즈에 비해서 조금 그 데이터적으로 좀 처지는 부분은 밝기가 한 스텝 정도 어둡다라는 거예요. 주미크론에 비해 주미크론이 보통 50mm가 f2잖아요. 예. 엘마는 2.8이에요. 밝아도. 한 스탑. 한 스텝인데 그 밝기 최대 밝기가 어두운 거 빼놓고는 성능적으로 저는 처진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보면 엘마가 나온 지 오래됐죠. 예. 복각 이전 거는 다 그렇죠. 오래된 근데 복각 제품들이에요. 렌즈 이전 거들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체별로 컨디션에 따라서 성능이 지금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각 중고 렌즈들의 컨디션이 좋은 렌즈들은 절대로 소프트하거나 그런 렌즈가 아니에요. 엘마는요. 그다음에 광학적인 구성으로도 얘는 샤프하면 샤프했지 떨어질 렌즈가 절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들은 갖고 계신 렌즈가 갖고 계신 렌즈가 상태가 그렇게 좋은 렌즈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중고 렌즈가 굉장히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엘마의 특성 그대로 갖고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엘마 같은 경우는 이 렌즈가 2.8, 3.5잖아요. 그래서 중심 해상력은 개방에서부터 올라와요. 좋고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주변부까지 딱 좋아질 수 있는 게 딱 획일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8 전후.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회절 현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8 전후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다. 5.6, 8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당시의 설계로는 지극히 잘 만들어진 렌즈예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안 주고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렌즈. 그 다음에 바르나기나 M3에 꽂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렌즈. 그러니까 엘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렌즈이지만 M3에 꽂게 되면은 리지드 있죠. 주미크론 리지드. 예. 주미크론 1세대 리지드 렌즈랑 엘마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엘마이지만 거기에 또 꽂았을 때 더 가치가 빛나기도 한다는 거죠. 성능이 개체가 멀쩡하다? 올바른 개체를 선택을 할 수만 있다? 그렇다면은 성능도 떨어지지 않는다? 금액도 싸다. 사서 써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저는 이제 M5를 사용해서 아, 거기다가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침동을 못 시키죠. 하면은 들고 다니다 보면은 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이제 엘마가 이제 또 가장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휴대성이거든요. 안쪽으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M5는 안에 보면은 노출계의 센서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침동식이랑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간섭이라고 해서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엘마를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침동을 해서 집어넣고 했을 때 휴대성은 100% 누릴 수 없다. 그 대신에 이제 뭐 렌즈를 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주미크론이나 일반 엘마가 아닌 렌즈들은 어차피 그냥 빼놓은 상태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으로 쓰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그것만 생각을 좀 잊으시면은 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렌즈. 다만 잘 보고 사야죠. 그렇죠. 잘 보고 항상 말씀하셨던 복각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이전 거 렌즈들은 개체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태들이 많이 안 94년도 이후에 한때 생산됐던 복각 렌즈들은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이 예전 거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인데 이제 복각은 이제 크롬, 실버 같은 경우는 110, 120 정도 가지 않을까요?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은 100만 원 전후 또는 밑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현 시점에서. 왜냐하면 블랙 같은 경우는 소재가 황동이 아니에요. 복각 같은 경우에. 실버는 황동이에요. 실버가 묵직합니다. 그 블랙은 되게 가벼워요. 복각일 경우에. 그래서 거기서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저는
저는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엘마 간단하게 지금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저렴한 금액에 사서 쓰셔도 쓰시는 거 저는 그렇게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좀 작년.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란 부담인데,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의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사실은 가격. 비용이에요. 가격 문제예요. 바디를 어떻게든 구매를 해도 렌즈 자체가 더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을 때면 엘마 렌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바디 쪽에 가면 아주 고화소가 아닌 이상 M11은 이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화소수를. 근데 어쨌거나 M11을 산다라는 것은 최대 화소로 사실은 쓰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최신 렌즈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6천만 화소가 되면은 거기에는 부응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밑에 뭐 한 2,400만 화소 그 이하 필름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런 디지털에도 엘마 렌즈들이 조리개를 좀 조여서 쓰시게 되면은 좋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성능은 이제 그렇고 일단은 이쁘잖아요. 이거 라이카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라이카에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싫어요 쓰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쁘잖아요. 그것도 라이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예요. 사시는 분들,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쓰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라이카 렌즈 엘마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아름답은 렌즈, 그 다음에 가성비가 뛰어난 렌즈, 오래된 렌즈에서 개체가 잘 보존돼 있고 깨끗한 렌즈라면 샤프한 렌즈이다. 샤프하지 않은 렌즈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사원님 하나 사서 쓰세요. 저요? 고민 때릴 것 같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디지털 라이카를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하나 사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로 좀 유명한 렌즈들이 엘마에서 50mm가 가장 화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50mm를 잘 안 써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만약에 사게 되더라도 뭐 90mm f4짜리? 그런 것들 뭐 쓰셔도 돼요. 그 90mm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사게 되면 아마 90mm f4짜리 굉장히 작죠. 싶어요. 예, 엄청 굉장히 작고 90mm f4 작아요. 그런다고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라이카 쓰시는 분들, 엘마 쓰시는 분들 좋은 렌즈니까 잘 쓰시고요. 또 라이카 앞으로 또 구매해서 쓰실 분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렌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15분 하려고 했는데 2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